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용한 농업기술의 발전을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박경윤입니다. 자, 지금 여기는요 충남 논산에 위치한 딸기 연구소인데요. 오늘은요 이 논산에서 딸기만큼이나 상큼한 이 딸기를 연구하고 있다는 우리 연구사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고요. 자세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농업기술원에서 딸기를 연구하는 한다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구사님, 오늘 제가 이 딸기 연구소에 온다고 해가지고 상큼한 딸기, 제가 과일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딸기거든요. 그래서 딸기를 진짜 많이 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이 하우스 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 딸기는커녕 이파리밖에 안 보여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안타깝게도 봄 딸기 출하는 모두 끝났고요. 네. 한창 왕성하게 자라고 있는 뒤에 딸기 묘에서 올 겨울부터 내년 봄까지 만날 맛있는 딸기들이 열릴 겁니다. 사실 이 딸기는 겨울 제철 과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맛있게 잘 연구를 해야지만 겨울에 제가 좋아하는 딸기를 먹어볼 수가 있겠군요. 네, 농가에서는 잎 한 장이 딸기 하나다라고들 말씀하시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정식 단계에서부터 얼마나 관리를 잘 하느냐가 한 해 농사를 결정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딸기 정식과 정식 후 포장 관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벌써부터 어떤 정보를 오늘 한아름 얻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러면 연구사님께서 오늘 맛있는 딸기를 얻기 위해서 저희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정보 알려주실 것 같아요. 어떤 거부터 좀 알려주실 거예요? 네, 첫 번째로는 네. 병해충 예방을 위해서 재배 포장을 깨끗하게 소독하는 일입니다. 소독하는 일. 일단은 제가 그냥 이제 짧은 지식으로는 이 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흙에서 자라는 이제 토경 재배, 그리고 지금 저희 뒤로 보이는 이렇게 수경 재배 두 가지로 나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재배 포장 방법에 따라서 소독 방법이 다른데요. 네, 토양 재배의 경우에는 7, 8월 중에 재배 포장의 토양에 수분을 30% 정도 공급해준 다음에 투명 비닐로 토양을 덮어서 하우스를 20일 이상 밀폐하는 태양열 소독을 해줍니다. 네, 이때 토심 20cm 정도까지 최소 10분 이상 65도씨 이상 될 수 있게 소독해주면 토양 병해충과 잡초 발생을 막고 토양 물리성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경 재배의 경우에는 배지를 소독하는데요. 정식 때까지 최소 30일 전에 태양열 또는 전문 약재를 이용한 소독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실시합니다. 먼저 태양열 소독은 토양 소독과 같은 방법으로 배지를 투명 비닐로 덮어서 하우스를 20일 이상 밀폐하면 되는데요. 이때 고온으로 인해 배지를 담고 있는 베드가 변형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 전문 약재 소독은 투명 비닐로 베드를 밀폐하고 전문 토양 소독제인 메탐소듐을 처리한 다음 담수 상태로 20일간 두면 되는데요. 수경 재배 배지 소독이 완료된 다음에는 지하수를 관수해 EC 0.6, pH는 5.5에서 6.5 정도로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연구사님 말씀을 이렇게 쭉 듣고 나니까 보온이나 혹은 약재를 이용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양액 기기와 정밀 기기 역시 고온 피해가 없게 관리해야 하는데요. 네, 이를 위해서 기계가 위치한 하우스 앞쪽에 처광막을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병해충 없는 고품질의 맛있는 딸기가 탄생이 되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이 소독 단계 정말 조심하고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장, 살균, 소독 요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소독 후에 저희가 알아야 될 정보가 있다면은 어떤 걸 좀 알아야 될까요? 딸기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재배 포장을 만드는 작업인데요. 네, 토경 재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0아르당 완숙 대비 3톤, 석회 고토 100kg과 딸기 전용 복합 비료 3포를 시용합니다. 네, 하지만 비료 시용 전에는 염류 직접 예방을 위해 반드시 토양 검정을 받고 필요한 양분만 공급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이후 포장은 토양 수분 함량이 20에서 30%인 상태에서 경운에 단동하우스의 경우 작업성을 고려해 110에서 120cm의 폭으로 진동 배토기 등을 이용해 40에서 50cm의 높은 이랑을 만들어 뿌리의 발달과 배수성이 좋게 합니다. 그리고 수경 재배는 배지의 종류와 밀도, 보수성을 고려해 적정 양액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새 배지는 정식 2, 3주 전에 지하수를 공급해 배지를 충분히 적신 다음 정식 전에 양액의 이씨를 0.6, pH는 5.5에서 6.5 정도로 설정해 줍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깔끔한 포장 단계가 정말 하루아침에 그냥 싹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방금 우리 연구사님께서 토경재배, 수경재배 이렇게 단락을 나누어서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연구사님 그러면은 포장 준비까지 이제 끝이 났잖아요. 그 다음에는 딸기묘를 좀 심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맞나요? 네, 하지만 심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게 있는데요. 어떤 거죠? 네, 정식, 즉 아주 심기에 쓸 자묘는 60에서 70일 정도 자라 잎이 4, 5매 정도 펼쳐지고 원줄기의 굵기가 1cm 전후가 되는 무병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잎이 4, 5매 그리고 굵기가 1cm인 이 무병묘를 선택을 해야 한다. 요거는 꼭 명심하고 좀 잘 메모를 해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심어도 될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심어야 하는지 연구사님 좀 알려주세요. 아주 심기는 네. 꽂는 분화 직후를 기준으로 실시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포트묘는 9월 상중순인 10일에서 15일경에 하고 노지묘는 9월 하순인 20일경에 하며 묘의 연령과 질소 수준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네. 그리고 아주 심기 할 때는 줄 간격 25cm, 포기 간격 18cm 정도로 2줄 심기를 하는데요. 심는 깊이는 관부가 반쯤 묻힐 정도로 심어야 활착이 잘 되고 후기 생육에 지장이 없습니다. 또 묘를 심을 때는 모주에서 발생한 런너가 이랑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고 자묘가 고랑 방향을 향하도록 30에서 40도 정도 기울여 심어 화방이 고랑을 향하게 하고요. 고온기에 작업할 때는 차광을 30% 정도 해줘야 고온 피해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연구사님 말씀을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사실 아주 심기 같은 경우에는 9월 중순 정도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더울 때잖아요. 그리고 점점 더 더워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하우스 안은 진짜 더워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리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관리하면 될까요? 네, 모든 작물이 마찬가지겠지만 딸기 역시 아주 심기 후 뿌리 활착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이를 위해서 수분을 주기적으로 공급해서 관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주면 새로운 뿌리와 잔뿌리 생성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또 화합 분화와 뿌리 활착을 촉진하기 위해서 10일 정도 차광해서 시설 안의 온도를 내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후 활착이 이루어지면 관수 횟수를 줄여서 뿌리가 깊게 뻗을 수 있게 하고요. 네. 새로운 잎이 3매 이상 전개될 때까지 저겹, 즉 잎따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멀칭은 출래 직전에 잎따기를 한 다음에 실시하는데요. 멀칭 작업 3일 전에 단수를 하고 새로운 잎이 부러지지 않도록 조심히 작업해야 합니다. 그리고 멀칭 후 토양 온도는 높지 않게 관리하고 고온으로 인한 탄저병과 시드름병은 예방적 방제를 하고 응애 등과 같은 해충은 발생 시 바로 방제해줘야 합니다. 이후 보온 개시기까지 잎을 5매에서 6매 정도 유지해 이화방 분화를 촉진해줍니다. 9월 한창 더울 때 이제 딸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근데 사실 딸기라는 거는 이제 겨울이 한창 지나서 늦봄까지도 수확을 하게 되잖아요. 3, 4월까지도 수확을 하게 되는데 겨울을 잘 이겨내려는 이 보온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좀 관리하면 될까요? 네, 10월 중순경에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딸기가 휴면에 돌입하기 때문에 비닐 피복과 가온을 해줘야 하는데요. 네, 시설 보온은 아주 심기 30일 후에 야간 온도가 10도씨로 내려가는 시기에 하는데요. 중부지방은 10월 중순, 남부지방은 10월 하순경입니다. 네. 하지만 이때 지나치게 온도가 높으면 묘가 우짤할 수 있어서 낮 온도가 30도씨를 넘지 않게 관리해주고요. 네. 생육 단계에 따라서 주야간 적정 온도가 달라 화면에 표를 참고해 관리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물과 영양 풍부하죠. 적당한 온도, 햇빛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딸기가 아주 쑥쑥 무럭무럭 아주 열매도 정말 탱글탱글하게 잘 자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자란다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관리는 또 잘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별한 관리 방법이 있을까요? 네, 보온 개시와 함께 초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네. 초세 관리는 초기에 발생한 곁눈을 모두 제거하고 일화방 수확 후에 한 개를 부착해둡니다. 또 엽수를 5매에서 6매를 기준으로 잎을 제거해주고요. 네, 추비는 1화방 출래 후에 16, 8, 24 비료를 하우스 한 동당 600에서 800g을 2주 간격으로 관주해 초세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이후 개화기까지 충분히 관수하고 습도는 70에서 90% 정도로 유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예쁜 딸기꽃이 폈습니다. 연구사님, 그러면은 꽃이 핀 이후에 그 관리 방법은 다른 방식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나요? 네, 1화방의 경우에 첫 번째 꽃이 10% 정도 개화를 하면 네. 딸기 포기 높이로 화분 매개별을 주입해줘야 하는데요. 벌통은 하우스 입구에서 20m 지점에 측창 주변을 피해 토경 재배는 지면 위에, 고설 재배는 햇빛이 잘 드는 곳의 지면에 띄워서 설치합니다. 벌통 투입 시기는 활동성이 높은 D형벌의 경우 고온기인 10월부터 이용할 수 있지만 꿀벌의 경우에는 하우스 안에 온도가 높을 때 활동량이 저조해집니다. 따라서 개화기 온도에 따라 매교용 벌의 종류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병해충 방제 시에는 네. 반드시 벌통을 하우스 밖으로 옮겨둬야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몰랐던 정보들을 지금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꽃이 피기 전과 후에 병해충 발생 종류나 빈도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맞나요? 네. 개화 전에는 응애 진딧물 같은 해충이나 흰가루병 발생이 잦고요. 네. 이화방 개화기 전후에는 꽃 곰팡이 병이나 잿빛 곰팡이 병이 발생이 잦아서 예방 위주로 방제를 해야 합니다. 방제할 때는 적용 약제를 사용해 오후 3시 이후에 작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말 저희가 몰랐던 이 딸기에 대한 알찬 정보들을 우리 연구사님께서 쏙쏙 골라서 잘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소개해 주신 것 외에 혹시 놓친 부분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과실의 품질 향상과 이화방의 연속 출래를 위해 1화방의 7번째 꽃 이후에 발생하는 꽃은 제거를 해주시고요. 주간에는 습도를 40% 정도 유지해 꽃밥 터짐과 꽃가루 발화를 촉진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우리 연구사님 덕분에 딸기에 대해서 몰랐던 소독부터 포장까지 속 시원하게 후련하게 다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연구사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겨울을 앞두고 있으니까 고품질 딸기가 생산이 되기 위해서 이것만큼은 정말 꼭 알아야 한다. 아니면은 이것만큼은 진짜 철저하게 꼭 지켜야 한다. 이런 거 있으면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팁을 주시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모든 작물이 마찬가지겠지만 포장의 청결과 온도, 습도 등 환경 관리에 유의해 병해충을 예방해야 하고요. 네. 꼼꼼한 화방 관리를 통해 맛과 모양이 좋은 고품질 딸기를 생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자, 방금 우리 연구사님께서 쭉 말씀해 주셨던 2가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철저한 포장 관리, 그 다음에 생육기 관리, 맞죠? 네, 이 2가지 사항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맛있고 상큼한 딸기 드시고 싶으시다면요, 이 2가지 사항 꼭 저장하고 메모해 두시기 바랄게요. 저희 그럼 한번 외쳐볼까요? 네, 자, 올해도 풍성한 수확을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